자, 이번에는 생활과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수많은 사회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사회문화랑 이 생활과 윤리야. 그래서 지금 생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좀 바뀌면서 좀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좀 구성 살짝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조금 안 될 것 같기는 해. 그래도 큰 틀에서는 계속 해오던 거랑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 자, 짧게 한번 생윤이랑 과목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원래 과거에는 이제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윤리라는 과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윤리와 사상, 그리고 지금 생활과 윤리로 사실은 구분을 지어 놓은 상태야. 그래서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동서양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생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현실에 어떻게 이 윤리적 사상들을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윤리와 사상을 공부할 때는 그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그 이론들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버거워했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철학책이라 하면 일단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걸 쭉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더니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약간 좀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윤 과목의 선택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겠지.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항상 말하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자, 윤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까? 윤리 또는 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혼자 살지 않잖아.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영위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그치?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위, 좀 어려운 말로는 행위 준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윤리다, 이거에서 연구하는 학문은 윤리학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윤리학에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하나, 바로 뭐냐면은 당위라는 말이야. 당위. 당위라는 말은 뜻 그대로는 뭐냐, 이거는 그냥 마땅히 그래야 된다야. 마땅히 그래야 된다. 자, 요걸 이제 뭐랑 비교하냐면 사실이라는 말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윤리학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은 결국은 뭐에 대한 연구를 하냐면은 어떠한 현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윤리학은 당위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인데, 어떻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즉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윤리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라는 말, 인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행동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게 바로 윤리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방법, 또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깐 보자면은, 아까 윤리에서 윤사와 생윤으로 지금 분리된 학문이라 그랬잖아. 그치? 분리된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 어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그치? 예를 들면 뭐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성의 상품화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한 예를 들어볼까? 낙태라는 문제 있다고 해보자고. 낙태 찬성하니 반대하니? 정답이 있어, 없어?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낙태해야 돼요. 왜? 낙태하면 안 돼요. 왜? 이거에 대한 답을, 이 퀘스천 마크에 답을 달아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하는 게 생활윤리야. 그러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논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논거들이 있겠지. 그럼 이걸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왔던 동서양의 철학,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근거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적 기반에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반에서 반대를 하는지, 그 사상적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들어가면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사랑 다른 부분이야. 윤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상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생활과 윤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사상가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거야. 어떻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쉬울 수 있어. 자, 그거에 대한 얘기 아마 다음 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사상가들을 하나하나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면 왜, 반대하면 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겠다라는 점. 자, 그러면 생윤에서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 바로 그거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윤리학을 자,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규범윤리학, 그리고 또 하나가 메타윤리학. 자, 이 규범윤리학을 한 번 더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 하나 뭐냐면은 이론윤리학, 그리고 또 하나는 응용윤리학이라고 불러. 자, 이걸 뭐 응용윤리학을 대신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거는 실천윤리학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 세 가지 또는 이 두 가지 또는 이 두 가지,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1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거를만 이해해도 공부 다 한 거야.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먼저 규범윤리학이다. 자, 규범이란 말 우리 언제 쓰는 말이지? 규범? 어떤 그 사회가 지켜야 되는 어떤 질서 같은 게 되겠지, 그치? 그치? 이런 것도 규범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뭐의 문제야? 옳다 그르다의 문제야. 아까 얘기했던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은 규범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얘를 지금 어떻게 구분을 했지? 이론윤리학이랑 응용윤리학으로 구분을 지었잖아. 자, 이론윤리학은 우리가 흔히 땡땡주의, 뭐 땡땡론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이론윤리학에 들어가. 자,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배우겠지만 뭐 의무주의, 뭐 의무론, 뭐 공리주의, 뭐 배려윤리, 덕윤리, 즉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상가들의 사상, 이런 것도 뭐라 부르는 거야? 이론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들, 이게 이론윤리학이야. 그럼 응용윤리학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 낙태 문제, 뭐 성의 상품화 문제, 대중문화에 대한 문제, 뭐 안락사에 대한 문제, 뭐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등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 다 뭐니? 지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이지. 이 실제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응용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고. 자,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낙태 문제에 대한 찬반, 성상품화에 대한 문제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찬반, 다 찬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좋은 점, 나쁜 점, 또는 플러스 알파로 뭐 해결 방안까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얘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겠지. 그 사상적 기반이 뭐가 되는 거다? 이론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논의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뭐라 부르는 거다? 이론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론자들, 의무주의자들은 낙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리주의자들은 뭐 사형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공리주의적 입장에 찬성을 하는구나.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러나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뭘까?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주 좋은 말이지. 상호보완. 아주 좋은 말이잖아. 상호보완. 그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상호보완적이다. 아니면은 상호 유기적 관계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자, 실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 이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도덕 원칙, 뭐 법칙을 제시한다. 아니면 뭐 행위 준칙, 규칙을 제시한다. 즉 이론윤리학이란 말에 써있듯이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다? 이론윤리학이 되는 거야. 그럼 응용윤리학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걸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는 거. 그렇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응용윤리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응용윤리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론윤리학의 도움을 받는다. 반대로 이론윤리학은 이론을 가지고 응용윤리학에 적용을 시켜야지만 이론윤리학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결국 이론윤리학, 응용윤리학 합쳐서 규범윤리학 결국 뭐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윤리학이 바로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이다. 자, 오케이. 이해되니? 자, 학생들이 근데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이 친구야. 메타윤리학.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지. 그치?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규범윤리학은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그치? 그런데 메타윤리학자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 오케이? 즉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말 되게 거창하지. 또는 도덕적 논리 구조의 뭐 적합성, 뭐 적절성 이런 판단한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치? 자, 얘기해 줄게. 메타윤리학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사람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왔지. 언어의 의미 분석이라고. 옳다? 옳다라는 말이 뭐야? 옳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참과 거짓? 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얘네가 말하는 뭐 의무론, 인간의 의무? 의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즉 옳고 그름에 관심이 아니야. 옳다고 하면은 대체 옳다는 말이 뭐야? 무슨 뜻이야? 그르다라고 하면 그 말 뜻이 무슨 의미야? 아니, 의무가 있다고? 무슨 의무? 의무란 말이 뭔데? 너희가 말하는 의무가 뭐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니?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것 같잖아. 그치? 그것처럼 언어의 의미 부서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자, 또는 논리 구조. 자, 이 규범 윤리학자들은 말이야,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이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걸칠 거 아니야. 그치?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고. 아,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메타윤리학자들은 보자, 너희들이 한 이 논리 구조, 여기가 잘못됐어. 여기가 잘못됐는데 이런 걸 가지고 딴지 거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다? 메타윤리학이다.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랑 정말 반대되는 내용이지. 그치? 자, 그럼 보자고. 메타윤리학은 필요가 없나 그러면? 필요가 있어.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는 옳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나?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언어의 의미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누가? 메타윤리학이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반대로 메타윤리학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도움을 줘, 안 줘? 아니, 옳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낙태 문제 해결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 한계가 있어. 좀 더 어려운 표현은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또 우리 좋은 말 있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상호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없을까?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실전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많이 보게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 의미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어떻게 다른지.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메타윤리학은 아니야, 우리 관심 옳고 그른 게 아니야. 옳다는 말뜻은 뭐고, 니네 이런 방식으로 옳다 그랬지. 이 논리 구조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게 메타윤리학이고. 그 다음 규범윤리학에는 이론과 응용이 있단 말이야. 이론윤리학은 뭐다? 어떤 사상적 기반, 사상가들이 하는 말, 무슨 주의, 무슨 론. 응용윤리학은 뭐? 이걸 가지고 현실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생명윤리, 환경윤리, 뭐 성윤리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게 응용윤리학이다. 이 세 가지 구별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마지막 윤리학인데 되게 짧으니까 기술윤리학이라고 있어. 기술윤리학. 여기서의 기술은 뭐 과학기술 할 때 그 기술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은 그냥 글을 쓴다는 뜻이야. 글을 쓴다. 그럼 기술윤리학은 뭐냐면 그냥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글로 남기는 거.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기술윤리학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총 윤리학 4가지를 얘기한 거다. 이론, 응용, 메타, 기술. 이 4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1번 문제에 꼬박꼬박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딱 봐도 말이야. 딱 봐도 우리 결국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포커싱이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있을까? 포커싱이 어디에가 있을까? 그치,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어떤 윤리학?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후부터는 뭐에 대한 공부를 할 거냐면은, 그래서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문제들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쭉 열거를 한 다음에 이론윤리학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럴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식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패턴을 기억하라는 거야. 짧게만 얘기할까? 사형제도 존치 문제가 있다. 있다라고 하면, 이론윤리학, 이거는 지금 응용윤리학이지?
그럼 이론 윤리학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얘를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을 가진 사상가든 얘를 반대하고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낙태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은 얘를 뭐 찬성하고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은 얘를 반대하고. 자, 결국 우리 뭘 알면 되는 거야? 찬성과 반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근거나 사상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쉬워. 네. 쉽다고 막 강요하는 거야. 강요해야 돼. 자기 암시를 줘야겠지. 자, 이제 원래 기존 여기까지가 기존의 1강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몇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자, 그 다음 난이 뭐냐면 이제 어떤 도덕적 추론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봅시다. 자, 도덕적 추론에 대한 얘기. 자, 즉 윤리적 탐구 방법, 도덕적 추론이라고 부를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 봐야 되는 뭐냐면은 뭐 대전제, 뭐 소전제, 결론 부분이 될 텐데,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사상이 됐건 윤리적 문제가 됐건 이걸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자, 첫 번째 이제 대전제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뭘까? 뭐에 대한 얘기일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이제 사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지. 실제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검사를 거친다라고 해. 일반적으로 하나가 역할 교환 검사, 그리고 또 하나가 보편화 가능성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편화 뭐 결과 검사, 뭐 다 비슷한 말이 되겠지. 자, 뭐냐면 역할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 또는 윤리적인 잣대가 있다라고 해보자고. 자, 그것이 나 또는 다른 사람, 즉 입장을 바꿔놔도, 자, 내 입장에서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때?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떤 도덕적 추론, 윤리적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니?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야겠지. 이걸 체크해보는 게 뭐다? 역할 교환 검사. 자, 보편화 결과 검사는 얘는 뭐냐면은 보편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 자, 보편이란 말은 뭘까? 시간과 공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하는 게 뭐다? 보편화 결과 검사. 자, 이러한 대전제를 거쳤다라 그러면은 그 다음 땅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뭐 사실과 개념에 대한 확인. 즉 이런 것들을 거쳤으면 큰 틀에서 이런 다 통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인 부분과 어떤 개념인 부분 또는 가치 판단인 부분들을 구분을 해주고, 이런 과정도 다 거쳤으면 이제 뭐야?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야.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각각의 뭐 의미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 자, 토론에 대한 얘기인데, 토론. 학교에서 토론 같은 거 해봤지? 뭐 TV에서도 토론 같은 거 많이 하고. 자, 토론은 뭘 토론이라고 하니, 우리? 토론의 핵심은 바로 찬반이야. 그렇지? 그래서 찬반이 어느 하나의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게 토론의 시작이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토론 과정에 서로를 설득시켜 나가는 게 토론의 목적이야. 설득할 뭐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게 되겠지.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설득을 하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서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토론의 목적이 말이야,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걸까? 아니지. 왜 해, 토론을 그러면? 결국 얘도 목적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야, 문제 해결이. 다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더 커지면 안 되겠지. 그치? 왜? 서로 입장을 들으면서 입장 차이를 어때야 되는 거니? 좁혀 나가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치? 자, 설득을 위한 거지만 실제로 찬성이 열심히 말한다 그래서 반대가 넘어올까? 쉽지 않을 거야. 그치? 하지만 이런 관계 어떻게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 될 것이다. 자, 그러한 토론의 과정이 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주장을 하지. 그럼 여기에 대한 뭐를 해? 상대방이 반박을 할 거 아니야. 난 다시 뭐 해야 돼? 재반박을 해야겠지.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 반성과 성찰. 너무 뻔한 단계를 거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토론의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가 1단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많이 나왔던 내용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였다? 아까 얘기했던 윤리학의 구분. 근데 그 뒤에 나왔던 지금 뭐 윤리적 탐구 방법, 도덕적 추론 방법이라든지 이 토론에 대한 내용은 올해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수능 특강에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한번 어떻게 문제에서는 새롭게 접근이 되는지 한번 그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지금 첫 시간의 핵심은 윤리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 거야. 이제 2강부터는 그쪽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아마도 이론 윤리학에 대한 얘기가 살짝 언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응용 윤리적 측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구조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 어떻게? 발생한 응용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오는 거? 이론 윤리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나눠지는 찬성과 반대의 생각과 근거들, 이걸 연구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이론 윤리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점. 알겠지? 자, 그렇게 하도록 할 거야.